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티스토리 고단가 키워드를 무제한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2편입니다.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편에서는 키워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애드센스 수익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애드센스 수익금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구글 애드센스 고단가 키워드를 찾고 그에 맞게 포스팅을 많이 작성하면 확률적으로 애드센스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고단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만의 착각이고, 왜 그런 부분이 착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구글 애즈에서 직접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구글 애즈 광고비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광고 단가를 대부분 적용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광고를 직접 해보시면 구글 애드센스 키워드 광고비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되고, 키워드의 효용성 가치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이해가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니 개념 정도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글 애즈를 통해서 고단가 키워드를 무제한으로 직접 찾을 수 있는 방법 2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즈 키워드 플래너로 들어갑니다. 구글 애즈 키워드 플래너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키워드 플래너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구글 애즈 키워드 플래너를 사용할 수 있는 최초 가입 방법은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검색량 및 예상 실적 조회하기를 통해서 고단가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편에서는 새 키워드 찾기로 고단가 키워드를 무제한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키워드 찾기를 클릭합니다. 새 키워드 찾기에서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대출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고단가이고 대출 키워드로 적는다고 해서 누구나 수익을 많이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업자분들을 제외하고 본인이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오히려 포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쉽게 지쳐버립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키워드로 오래도록 꾸준하게 하는 것이 고단가 키워드를 찾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좋아하는 내용의 키워드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출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결과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 개를 많이 찾아줍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한 100개가 넘게 이렇게 찾아주는데 이 많은 걸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 아이디어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빼주시고 그대로 포함을 합니다. 신용 부분을 위 상단에 클릭해서 결과 보기 또 누르고, 검색 범위 또 확장해서 나쁜 신용 대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결과 보기 누르고, 신용 대출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신용 관리 이런 식으로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담보, 뭐 주택 융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 범위 확장을 통해서 3667개까지 현재 찾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키워드를 10개 입력 한도에 도달했다가 나오고 삭제하라고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가 됐네요. 10개 이상은 추가가 안 됩니다. 검색 범위 확장을 해도 10개 이상은 추가가 안 되고, 전체 다 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중화를 했을 때 3982개 정도로 찾아줬습니다.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키워드 개수죠. 물론 관련된 이거를 다 쓸 것도 없고 다 쓰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검색을 했으면 키워드 아이디어 다운로드를 합니다. 엑셀 파일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CSV를 누릅니다. 이렇게 보고서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뜨고 보고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CVS 파일이기 때문에 이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반드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이건 monthly search 월간 검색량이죠. 그리고 competition 경쟁도입니다. 경쟁도 competition indexed value 경쟁 강도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 최저범위가 되겠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 최고범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시고 자동 줄바꿈을 한 다음에 쓸데없는 건 뭐 다 빼주셔도 되고, 지금 현재 저는 한 달 정도의 검색 범위를 지정해서 했는데 뭐 이거는 날짜는 알아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검색량 3개월간 변동, 전년 대비 변동, 경쟁도, 경쟁 강도, 그리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 최저범위, 최고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뭐 중요한 건 특별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월간 검색량하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 이 두 개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 소팅을 하실 때 정확하게 검색량하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 최저 범위로 이렇게 조건 검색을 통해서 하신다거나 아니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두 개를 소팅해서 조건 검색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냥 해도 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월간 검색량을 갖다가 순위별로 했을 때 1, 10, 100, 1000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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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이런 식으로 검색량이 페이지별로 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 범위로 했을 때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단가 키워드별로 해서 단가가 높은 순으로 이렇게 키워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간 검색량도 높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도 범위도 높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셔도 되지만, 월간 검색량과 페이지 상단 입찰가를 확인해 보시면서 키워드를 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이란 키워드야 물론 대형 키워드니까 한 개의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쓰지만, 예를 들면 검색량이 만약에 적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 입찰가 기준으로 이렇게 소팅을 하게 되면 단가는 굉장히 높지만 월간 검색량이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검색량이 적으니까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포스팅 해봤자 조회수도 별로 없겠구나 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사람들 역시도 검색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입찰을 많이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광고 단가를 적용을 하지도 않고 너무 과도하게 광고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정말 대기업이나 그런 데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량이 많은 곳에 높은 광고 단가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무설정 대출, 스마트폰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도 상단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경쟁 강도 역시 높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도나 경쟁 강도는 블로그 포스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키워드 입찰을 할 때 경쟁도와 경쟁 강도를 나타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 강도 비율이 높을수록 입찰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가가 높은 곳이고, 만약에 이와 같은 이 금융담보대출을 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론일 뿐입니다. 이 금융담보대출을 내가 포스팅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광고가 붙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이러한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하면 그와 관련된 광고가 많이 붙는다는 가정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월간 검색량이 좀 적더라도 페이지 상단 입찰가가 높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무 키워드나 적는다고 해서 키워드 광고 단가가 높아지고 CPC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구글 애즈 키워드 플랜을 통해서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여러가지 키워드 광고 단가가 높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금융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IT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리스도 있고 렌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창업비용도 있고, 이 외에도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대출이 꼭 높다, 자동차가 좀 높다, 그런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보험이 의외로 높을 수도 있지만 보험 관련된 키워드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월간 검색량 또는 페이지 상단 입찰가, 최저 범위, 최고 범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키워드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포스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고 CPC나 광고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글에서는 애드센스 게시자들에게 광고 수익 68% 정도를 지급하고 검색용 애드센스는 51%를 지불한다고 발표를 매년 예전부터 했습니다. 광고라는 것이 모바일 피드, 게임뿐만이 아닌 주제별, 위치별 광고 카테고리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개별 카테고리별 광고 금액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얻는 체감적인 광고 수익금은 한 40에서 50%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하면 분명히 높은 광고 수익금입니다. 보통 CPC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하시는 분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유튜버나 블로그는 솔직히 싫어해서 믿고 거르는 편입니다. 각자의 논리나 근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정보의 효용성 및 가치를 알아서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에서 광고심사센터를 클릭합니다. 광고심사센터에서 최대 노출수로 클릭을 하고 본인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실제 노출되는 광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현재 제 블로그에 노출되는 광고들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주제를 좀 정해서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적으면 관련된 광고가 나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광고들도 많이 붙는데 광고 하나하나를 다 차단 관리하거나 설정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광고를 보면 괜찮은 광고도 있지만 또 어떤 광고를 보면 그렇게 굳이 클릭하고 싶지 않은 광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출이나 게임 이런 것은 둘째 치더라도 제가 굳이 집어서 예시를 들지는 않겠지만 이런 광고를 눌렀을 때 과연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하나 클릭했을 때 과연 나한테 한 번 클릭했을 때 400원, 500원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광고일까? 쇼핑몰에 들어오는 광고가 있는데 판매하는 금액이 3만원, 4만원도 안 됐는데 과연 그런 걸 클릭했을 때 나한테 과연 400원, 500원, 1000원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광고에 대한 이해, 키워드 단가에 대한 이해가 바로 가실 겁니다. 이런 광고들을 보면 클릭하고 싶은 광고도 있지만 클릭하고 싶지 않은 광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티스토리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키워드 포스팅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 손 치더라도 실제 붙는 광고들이 정말 효용성이 없는, 가치가 없는 광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광고 키워드에 대한 변수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티스토리 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의 변수가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CPC나 CTR을 높이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과도한 광고 클릭에 대해서는 직접 통제를 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광고주의 광고 내용이 별로여서 이탈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광고 이미지나 사이즈 등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클릭이 많으면 광고 금액을 낮추면서 자주 변동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확률이 높을 경우에 가설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가지 주제를 블로그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같은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비슷한 광고가 내 스토리에 붙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한 가지 전문적인 주제로만 계속하라고 얘기하는데 네이버는 솔직히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티스토리처럼 키워드별로 광고가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솔직히 일반인들이 한 가지 주제로 1년 365일을 한다? 저는 솔직히 점점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검색 사이트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스토리는 굳이 그렇게 운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애드센스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는 다른 주제에 비해서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많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통제 개념보다는 본인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때 최대한 구글 SEO 최적화 과정에 맞춰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고단가 키워드를 무제한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 2편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